안녕하세요. 돈 세는 구멍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 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부부 재무대화 10계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데, 예전 가부장제 시대에는 집안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가장이 직접 하고 배우자한테는 통보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부부간의 소통을 하면 그 부부의 사이는 별로 좋아지지 않을 거고요.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돈 얘기는 상당히 서툰 편인데요. 스킬도 필요합니다.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또 부부싸움 하는 원인, 이유를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 돈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능숙하게 잘 해결해 나간다면 부부 사이에 사랑도 깊어지고 자산도 크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간의 돈 이야기는 단지 돈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안에 서로에 대해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배려심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돈도 늘고 사랑도 깊어지는 재무대화 10계명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의 행복이 돈보다 중요하다. 돈이란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행복하고 비교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또 부부간에 나 혼자만이 행복하다고 해서 절대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행복해도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부부가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돈은 버는 사람만의 돈이 아니다. 보통 결혼 전 신혼 때는 맞벌이를 하죠. 따라서 상대방이 서로 돈을 벌어오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아이를 낳고 외벌이로 전환되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버는 사람과 버는 돈을 가지고 생활을 꾸려나가는 사람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이라는 걸 만들면서 역할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 사람은 밖에 나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게 어떤 주 책임이 될 거고요. 한 사람은 가정을 관리하면서 상대방이 밖에 나가서 아무 걱정 없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큽니다. 저도 아내가 큰애를 임신하고 난 다음부터는 혼자 계속 여태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아내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가정을 잘 건사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신경 쓰지 않고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온다고 해서 유세 떨지 마시고, 벌어오는 돈을 쓴다고 해서 미안한 마음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단 열심히 일하는 당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가짐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돈 때문에 싸우지 말자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부부싸움 중에 많은 부분이 돈 때문에 싸울 겁니다. 아셔야 될 거는, 돈은 부부의 사랑을 키우고 꿈을 이루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것이 전도돼서 바뀌어버리면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돈에 대해 정직하자. 제가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들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모은 돈을 상대방이 모르게 관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금이 인상됩니다. 이때 모아둔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야 되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사실 숨겨놓은 돈이 그때 꺼내고 싶은 마음은 커지지만 이미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꺼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내가 오픈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부부 사이의 신뢰는 상당히 상실되고 깨집니다.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죠. 따라서 저는 가능하면 돈에 대해서는 서로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어차피 부부가 된다는 거는 한 가정을 이루고 둘이 잘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이런 신뢰는 사랑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빚으로 욕망하는 것을 탐하지 말자. 욕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는데 욕망은 곧 카드빚 상환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상담할 때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욕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 얼마나 좋은 것도 많이 보이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게 많습니까? 하지만 그거를 카드를 먼저 긋고 갚아나가기보다는 서로 부부가 상의해서 목표를 정한 다음에 매달 조금씩 아껴서 모아서 사신다면 카드빚 걱정 없이 마음껏 행복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부간에 월급이 많다고 뻐기지 말고 월급이 적다고 기죽지 말자입니다. 부부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어오고 누가 돈을 적게 벌고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돈을 많이 벌어오는 배우자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서로 잘 쓰고 잘 모으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잘 사는 친구들과 비교해 상처 주지 말자. 우리 불행의 씨앗이 비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부모님들 이렇게 제가 사실 때 보면 어머님이 동창회 갔다 오면 집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 친구분들은 상당히 잘 사셨거든요. 물론 어머니가 그거 갖고 아버지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 누구네 집은 뭐 누구 아빠는 얼마나 벌고 뭐 집에 뭘 샀더라, 집을 샀더라, 아니면 상가를 하나 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동창회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문 앞에서 모든 걸 싹 지나버리고 집에 와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비교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잘 사는 친구들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양가 가족에 대한 지출은 부부의 동의하에 지출하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남성 쪽 부모님은 공무원으로 퇴직해서 연금을 많이 받아서 여유가 있어요. 근데 여성 쪽 부모님은 자녀들 키우고 공부시키느라고 그리고 결혼시키느라고 노후 준비를 못 하셨어요. 그러면 자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서로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똑같이 한다는 거는 누구한테도 별로 득이 되지 않습니다. 남성 쪽 부모님한테는 명절이나 기념일 때 좀 의미 있게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 쪽 부모님한테는 좀 더 배려해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비자금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을 비자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용돈 우리 다 책정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 용돈을 아껴서 모은 돈은 절대 저는 노타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결혼기념일날, 생일날 상대방한테 깜짝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지출은 서로 상의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저도 그건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런 소액의 비자금 정도는 서로 인정해 주신다면 용돈을 아껴서 저축하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배우자의 지갑을 몰래 열어보면서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자입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제 신혼초 때 아내가 아무 생각 없이 제 지갑을 열어봤다가 무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던 거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난 당신하고 못 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갑을 열어보는 거 그게 큰 일이 아니지만 제가 뭐 굉장히 큰 비리가 있어서 제 지갑을 열어보는 게 싫은 게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 부부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아내 뭐 핸드폰을 뒤지고 아내 뭐 다른 소지품을 뒤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내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거는 부부라고 사랑이라고 무조건 다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부부간에 서로 그런 게 좋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열 번째는요. 한 달에 한 번은 격식을 차려 재무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자. 즉 재무 대화의 날을 정해서 그날을 이벤트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실은 돈 문제 얘기하다 보면 답답하잖아요.
버는 돈은 한정적인데 우리가 쓰고 갚아야 되고 지출해야 될 돈은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부부가 돈 관리를 따로 하는 집 치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한 사람이 돈을 관리하고 한 사람은 그냥 방관하신 집도 부부간에 재무적으로 투명한 느낌을 서로 갖지 않아요. 뭐냐면 한쪽은 돈을 관리하면서 항상 벌어온 돈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족하고요. 한 사람은 용돈만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용돈을 더 많이 받을까? 이렇게 해서 재무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잘하는 부부들은요, 누가 관리하든 간에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요, 서로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해. 그런 날을 이벤트 데이로 해서 재무대화가 끝나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데이트도 해보시고 아니면 공연도 하고, 그래서 그날이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날로 만든다면 그날이 기다려질 겁니다. 처음에는 재무대화하는 게 서툽니다. 돈 이야기 상당히 어렵고요. 돈 이야기 잘 끌어가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습관이 되고 부부가 어떻게 이 시간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올수록 가정 경제가 더 튼튼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날 또 특별한 날 서로에 대해 고생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열 수도 있습니다. 10가지 재무대화 10계명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10계명이야?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배려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할수록, 특히 돈 얘기를 잘 해나갈수록 부부 사이에 사랑도 깊어지고 가정의 자산도 많이 늘어납니다. 오늘은 가벼운 얘기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 실천하시면 좋고요. 이 중에 인상이 남는 거 한두 가지만이라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